오늘 아침 출근길 주유소 전광판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미친 듯이 오르는 기름값과 좀처럼 줄지 않는 마트 영수증을 손에 쥘 때마다 월급만 그대로고 다른 모든 게 다 오르는구나 하는 씁쓸한 웃음이 터져 나오곤 합니다. 뼈 빠지게 벌어도 엄청난 고물가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숨만 쉬고 살아도 가게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위기감이 목까지 차오르는 현실이죠. 하지만 바로 오늘 팍팍한 우리의 살림을 한 번에 뒤바꿀 통쾌한 구명조끼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투입되는 예산은 무려 26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에게 최고급 양문형 냉장고를 한 대씩 사주고도 남을 만큼 그야말로 상상하기조차 힘든 어마어마한 규모의 현금 뭉치기입니다. 보통 정부가 이렇게 거액을 푼다고 발표하면 여러분은 아마 결국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되거나 대기업만 배불리는 꼴 아니겠어?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부는 단 1원의 빚도 내지 않고 오직 서민들의 지갑을 채워주기 위해 최대 60만 원에 이르는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받게 될 혜택인데 정부 정책을 뒤늦게 알거나 헷갈려서 정작 나만 못 받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여러분 자신과 가족의 몫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명쾌한 가이드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빚 한 푼 없이 마련된 26조 원의 놀라운 비밀부터 여러분의 연봉에 따른 정확한 수령액 그리고 조심해야 할 숨은 함정까지 1원도 놓치지 않도록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줄 진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정부가 수십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한다고 발표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결국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세금 폭탄이 되겠지 하며 혀를 끌끌 차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26조 2천억 원의 세부 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정부가 우리 국민의 지갑이 쓸데없이 새는 것을 막는데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매일같이 핏빛 경고음이 울려 퍼집니다. 미국, 이스라엘, 이란의 복잡한 중동 분쟁 여파로 국제 유가는 배럴당 110달러를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환율은 1,500원 선을 위협하며 가파르게 치솟아 벼랑 끝에 몰린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집 안방 바닥에 큰 구멍이 뚫려 매일같이 소중한 돈이 줄줄 새나가는 듯한 절망적인 상황과도 같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유가 폭등은 서민들의 숨통을 직접 조이는 치명적인 독약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여기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소름 돋는 반전이 펼쳐집니다. 다른 나라들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빚을 낼 때 대한민국은 단 1원의 국채도 추가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존 국가부채 1조 원을 통 크게 갚아버리면서 이 엄청난 실탄을 당당히 마련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재원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든든한 배짱을 부릴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25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압도적인 초과 세수에 있습니다. 25조 2천억 원 워낙 큰 금액이라 잘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이 돈은 웬만한 대규모 신도시 하나를 통째로 지을 수 있는 막대한 건설비이자 대당 4천만 원짜리 최신 중형차 63만 대를 한 번에 구매할 수 있을 만큼 입이 떡 벌어지는 규모의 금액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수출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며 악착같이 달러를 벌어온 덕분입니다. 마치 국가의 곳간에 흉년을 대비해 거대한 지하 저수지가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정부는 이 든든한 저수지의 수문을 활짝 열어 즉시 10조 원을 고유가 방어에 쏟아부었습니다. 주유소 기름값이 미친 듯이 치솟는 것을 막기 위해 아예 가격표에 무거운 자물쇠를 채우는 석유 최고 가격제에만 5조 원을 투입하는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결국 내 지갑에서 불필요하게 빠져나갈 고정비를 국가가 거대한 방패가 되어 먼저 막아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돈 냄새가 강렬하게 풍기는 하이라이트는 이런 수비적인 정책이 절대 아닙니다. 이 예산 중 무려 4조 8천억 원이 우리 주머니에 직접 들어오는 공격적인 지원금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돈은 과연 어떤 기발한 방식으로 내 손에 들어오게 될까요? 그럼 이제 진짜 돈이 되는 핵심 정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려 4조 8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여러분의 통장으로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지급 시간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4월 말 하루하루가 힘겨운 취약계층 321만 명에게 1차 생명수가 공급됩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라면 최대 60만 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0만 원은 당장 지갑이 가벼운 분들에게는 웬만한 쌓인 가족이 대형마트에서 카트를 가득 채워 한 달 내내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정말 든든한 식비와 맞먹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진짜 메인 이벤트는 6월 말로 예정된 2차 지급입니다. 여기에 무려 3,256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이 배정되어 있죠. 이때부터는 거주 지역에 따라 보너스 액수가 달라지는 아주 독특한 정책이 적용됩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을 받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으로 갈수록 혜택의 눈덩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은 20만 원, 그리고 소멸 위기 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껑충 뛸 예정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떠나가 메말라가는 지방 경제의 마른 핏줄에 더 강력한 영양 주사를 놓아주겠다는 정부의 영리하고도 치밀한 계산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지금 방송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소득 하위 70%라니. 에이, 나 같은 평범한 직장인은 어차피 해당 안 되는 거 아니야? 걱정 마십시오. 이번 문턱은 역대급으로 낮고 넓습니다. 정부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150%를 엑셀로 계산해보면 아주 명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쌓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974만 원 이하라면 당당하게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더라도 한 달에 1천만 원 가까이 버는 게 아니라면 무조건 대상자가 된다는 뜻이죠. 혼자 사는 1인 가구 청년이나 은퇴하신 어르신들도 월 384만 원 미만이면 충분히 본인의 몫을 챙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이 받는 혜택이라니 생각보다 넉넉한 기준의 속으로 쾌재를 부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내 월급 명세서만 보고 난 당연히 받겠네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 넉넉해 보이는 기준선 뒤에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아주 무섭고 잔인한 함정이 하나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면 눈앞에서 내 돈 수십만 원이 공중분해되는 꼴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내 발목을 단단히 잡을 수 있는 그 치명적인 함정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방금 전 계산기로 따져봤을 때 월 974만 원 이하라면 무사 통과라고 말씀드렸죠. 이 숫자를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섣불리 샴페인을 터뜨렸다가는 나중에 세금 폭탄이라도 맞은 것처럼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이 넉넉해 보이는 숫자 뒤에는 정부가 교묘하게 파놓은 함정이 입을 쩍 벌리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심지어 전문가들조차 이번 지원금의 최대 내관이라고 입을 모으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 하위 70%의 진짜 커트라인은 여러분이 흔히 아는 월급 기준이 아닙니다. 정부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건강보험료까지 모조리 합산하여 아주 까다롭게 계산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매달 손에 쥐는 월급이 300만 원인 평범한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월급만 보면 나라에서 당장 구제해야 할 1순위 대상자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부모님께 물려받은 낡은 시골집이 있거나 영끌에서 산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숨겨진 재산들이 건강보험료 점수로 환산되어 마치 발목에 무거운 쇠벽돌을 매달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주머니엔 당장 기름 넣을 돈도 없는데 서류상 재산 때문에 이 26조 원의 잔치에서 배제되는 참으로 잔인한 구조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기가 막힌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적처럼 이 까다로운 함정을 피해서 당당히 대상자가 되셨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통장으로 빳빳한 현금이 착가하고 들어올 거라고 기대하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정부는 4조 8천억 원이라는 돈을 예외 없이 지역 화폐로만 지급합니다. 여기에는 죽어가는 대한민국 골목 경제의 심장을 강제로 다시 뛰게 하려는 아주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지급하면 대출을 갚거나 적금 통장에 고이 넣어둘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메말라가는 나무뿌리에 생명수를 들이붓는 강력한 심폐소생술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에 진심으로 감탄하게 됩니다. 이는 전 세계 그 누구도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강력하고 독창적인 돌파구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빚을 내서 현금을 풀고 물가 폭탄을 맞을 때 우리는 초과 세수로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내수를 살리는 선순환을 이뤄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구축한 국가 방어막도 결국 외부의 거대한 충격 앞에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밖으로는 도대체 어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기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서둘러 26조 원짜리 방패를 펼쳤을까요?
우리가 동네 마트 물가와 내 통장에 들어올 지원금 액수에만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바다 건너 글로벌 경제의 판도는 그야말로 지옥불을 향해 맹렬히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실리콘밸리의 모든 빅테크 기업들은 숨을 죽이고 중동의 모래바람만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이스라엘, 이란의 복잡하게 얽힌 앙숙들만의 전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동은 전 세계 석유의 심장부입니다. 이 심장 근처에서 포탄이 터지고 주요 무역항이 막히니 기름값이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하는 미친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온 인류가 공유하는 거대한 산소, 호흡기 밸브를 누군가 강제로 확 잠가버린 것과 같습니다. 유가가 폭등하면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대신 오히려 더욱 긴축적인 정책을 펴거나 최소한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하락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 자금은 가장 안전한 투자처인 미국 은행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원화 가치는 급락하고 환율은 1,500원대라는 공포스러운 수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잔혹한 나비 효과가 왜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국은 산유국이 아닙니다. 공장을 가동하고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비싼 달러로 고가의 원유와 원자재를 수입해야만 합니다.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들마저도 이 엄청난 고정비 부담 앞에서는 버텨내기 어렵습니다. 기업들이 위기에 처하면 여러분의 월급은 줄어들고 일자리마저 불안해지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일본은 이미 기록적인 엔저 현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구매력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유럽의 주요 국가들 또한 치솟는 물가에 저항하는 파업이 오랜 기간 일상화되어 왔습니다. 전 세계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이를 퍼펙트 스톰이라 부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를 이끄는 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마저 인플레이션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며 두 손을 들고 있는 이 혼돈 속에서 말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독특하고도 이례적인 생존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단기적인 미봉책으로 재정 적자를 키우고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할 때 대한민국은 오히려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부채를 축소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내수 활성화를 위해 26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과감하게 시장에 풀어놓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상상 이상의 저력과 확고한 결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전례 없는 글로벌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런 대담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미래를 그려보십시오. 위기는 언제나 막대한 부를 창출할 기회와 함께 찾아온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그렇다면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자금의 흐름을 간파하는 현명한 투자자들은 지금 이 시점에 어디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넓은 관점에서 깊이 있게 사고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자본은 위기의 중심에서 가장 격렬하게 움직이며 그 안에서 어떤 이들은 반드시 새로운 부의 경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반 대중이 물가 때문에 살기 힘들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동안 자금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 26조 원 규모의 엄청난 자금이 흘러갈 경로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흥미로운 진실 하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부가 단순히 서민들의 긴급 생계 지원만을 위해 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6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궁극적으로 이 자금은 특정 산업과 기업들의 성장을 맹렬히 촉진하는 거대한 혈액 주사제가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이 가장 먼저 유입될 분야는 바로 지역화폐 시스템입니다. 4조 8천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예산이 지역화폐로 발행되고 이 화폐가 반드시 지역 상권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이러한 대규모 결제량을 처리하는 결제 시스템 기업이나 지역 기반 플랫폼 기업들에게 문자 그대로 앉아서 돈을 버는 황금 거위와 같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불과 몇 달 사이에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동네 마트나 정육점 등에서 폭발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을 말입니다. 단순히 결제 수수료만으로도 웬만한 중견기업의 연간 영업이익을 단번에 뛰어넘는 엄청난 수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분야는 에너지 효율 증진과 공급망 안정화입니다.
정부는 유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무려 10조 원을 투자하며 동시에 장기적으로 고유가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효율적인 국가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원대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보유했거나 원자재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기업들에게 국가가 합법적으로 막대한 성장의 발판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진단키트나 마스크 제조업체들의 주가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상승했는지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기회를 포착한 거물 투자자들은 이미 26조 원 추경 예산의 자금 흐름을 엑셀 시뮬레이션을 통해 치밀하게 분석하며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의 주식을 남몰래 조용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장에 입금될 지원금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이미 이 거대한 국가 정책의 흐름을 타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거둘 채비를 마쳤습니다. 위기는 단지 겉모습일 뿐이며 그 안에는 언제나 가혹할 정도로 분명한 기회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 세계가 고유가와 고환율의 경랑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오히려 대한민국은 단 한 푼의 빚도 없이 26조 원이라는 강력한 실탄을 사용할 수 있는 저력을 바탕으로 대담한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앞에는 중요한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이 26조 원 규모의 거대한 변화 앞에서 단순히 지원금을 받고 만족하는 평범한 소비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국가가 조성한 이 큰 틀 안에서 자신의 몫을 당당히 찾아 부의 계단을 오르는 영리한 투자자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제시할 마지막 결론과 실천 방안을 끝까지 경청하시고 여러분의 진정한 경제적 미래를 직접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중동발 고유가라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단 한 푼의 부채도 없이 26조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원을 동원하여 견고한 방어 체계를 구축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을 상세히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정을 투입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동안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압도적인 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을 스스로 다시 강력하게 가동시킨 역사적인 분기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찬란한 봄날의 전국의 마트와 시장에 울려 퍼질 반가운 소식은 결코 단순한 지원금 입금 알림 문자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떠한 외부의 거대한 충격에도 흔들림 없이 스스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압도적인 경제 체력을 갖추었음을 전 세계에 천명하는 위대한 승전선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즉시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지침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송이 끝나면 즉시 건강보험공단 앱을 실행하여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재산 기준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주의 깊게 확인하십시오. 단 하나의 서류 차이로 소중한 지원금을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은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이번 지원금이 지역 화폐로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거주하는 동네 상권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소비 계획을 미리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금이 건전한 선순환을 이루어 지역 상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그 따뜻한 기운이 다시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기적적인 경제 흐름의 주역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소비자에 머무는 것을 넘어 26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 흐름이 창출하는 기회를 포착할 줄 아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된 지역 화폐 결제 플랫폼 기업이나 에너지 효율화 관련 기업들의 주가 동향을 관심 종목으로 설정하고 거대한 부와 자본의 흐름이 형성하는 파도에 용감하게 올라탈 수 있는 해안을 키워야 합니다. 부유한 자와 일반 대중의 차이는 위기 앞에서 위축되는가, 혹은 그 속에 감춰진 돈의 흐름을 읽고 기회를 잡는가에서 명확히 갈라집니다. 현재 미국은 꾸준히 금리 인상 압박을 이어가고 있으며 중동 지역의 포성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 26조 원의 든든한 재정 여력으로 퍼펙트 스톰이라 불리는 거대한 파고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글로벌 경제의 선두 주자이자 최종 승자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 어떠한 현명한 선택을 통해
우리 가족의 경제적 안정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생존과 부를 향한 장엄한 경쟁의 서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26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어떻게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자본의 거대한 흐름을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국가가 주는 몇십만 원의 지원금을 통장에 받는 것에만 안주하고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원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신다면 위기 속에서 국가의 거대한 자금이 정확히 어디로 흘러가는지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시야를 가져야만 합니다. 정부의 예산이 집중되는 지역 화폐 결제 플랫폼이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육성되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업처럼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타는 핵심 산업에 선제적으로 주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동적이고 평범한 소비자를 넘어 부의 사다리를 오르는 현명한 투자자로 거듭나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남들이 고물가와 고환율의 위기만을 바라보며 한숨 지을 때 우리는 그 위기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부의 창출 기회를 반드시 움켜쥐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얽히고 설킨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의 맥락을 아주 쉽게 이해하고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고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저희 경제 나침반 채널이 항상 여러분 곁에서 가장 든든하고 정확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통찰력과 자산 증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본의 흐름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될 저희 채널의 다른 유익한 경제 분석 영상들도 꼭 시청하셔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더 깊이 있는 경제 지식과 실전 투자 전략을 아낌없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험난한 경제의 파도 속에서도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 별표 경제 나침반 별표가 매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경제적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훨씬 더 눈부시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